1990년대 리그의 지배자와 동부 컨퍼런스의 제왕은 분명 시카고 불스였지만 불스 못지않게 동부의 강호로 군림하며 플레이오프 단골팀으로서 명성을 떨친 두 팀이 있었으니 바로 뉴욕 닉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80년대 쇼타임 레이커스 왕조를 이끈 텟 라일리 감독의 부임과 함께 패트릭 유잉이 리그 최고 센터 가운데 한 명으로 올라서면서, 그리고 에이스 레지 밀러가 리그 최고의 3점 슈터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전성기를 맞은 두 팀은 자주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만큼 수많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8년 동안 무려 6번의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두 팀의 라이벌전은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트래시 토킹과 신경전으로 매 시리즈 불꽃 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3점슛 못지않게 트래시 토크에 있어서도 리그 탑급이었던 레지 밀러는 플레이오프에서 뉴욕 닉스만 만나며 끊임없이 닉스를 향해 신경전을 유도하고 도발하였는데, 그 대상은 비단 선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때는 조던의 은퇴를 기회삼아 파이널 진출을 노리던 두 팀이 격돌한 1994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5차전, 뉴욕의 홈구장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이날의 경기에서 직전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 패배에 절치부심하던 밀러는 4쿼터에만 무려 25득점을 쏟아부으며 뉴욕 닉스를 말 그대로 폭격하였는데, 그는 득점을 할 때마다 골대가 아닌 관중석을 향해서도 조롱과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바로 관중석에는 뉴욕 닉스의 광팬으로 잘 알려진 스파이크 리 감독이 있었고, 자신에게 조롱과 욕설을 쏟아내면서도 역사에 남을 만한 원맨쇼를 펼치는 밀러의 퍼포먼스에 리 감독은 아무 말도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미친 입담과 득점력을 동시에 선보인 밀러의 5차전 미친 활약은 그러나 명승부 끝에 6, 7차전을 뉴욕 닉스가 연거푸 잡아내고 파이널에 진출하면서 물거품이 되었는데, 이듬해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닉스를 다시 만난 밀러는 또 한 번의 신화 같은 경기를 연출해냅니다. 시리즈 1차전 경기 종료 18초를 남기고 인디애나가 6점 뒤진 상황. 사실상 경기가 기울어진 시간대였지만 밀러는 이후 9초 동안 홀로 3점슛 2개와 함께 스틸, 자유투 성공까지 무려 8득점을 쓸어 담으며 믿기지 않는 역전승을 이끌었고, 레지 밀러가 선보인 또 한 번의 밀러 타임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또 한 번 침묵에 휩싸이고 맙니다. 번번이 레지 밀러의 커리어 하이라이트 필름의 희생양이 된 뉴욕 닉스는 이번에는 자신들이 인디애나를 상대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1999년 8번 시드의 기적을 쓰고 있던 그들은 기어코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하였고, 중요한 길목에서 또다시 인디애나를 만납니다. 양팀 1승 1패 상황에서 진행된 시리즈 3차전, 경기 종료 12초 전까지 3점 뒤지며 회색이 짙던 뉴욕 닉스였지만 레리 존슨이 믿기지 않는 4점 플레이를 성공시키며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렸고, 극적인 역전승을 완성한 뉴욕은 역사상 최초의 8번 시드 파이널 진출 기록까지 써내려가며 동화같은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맞붙은 6번의 시리즈 전적은 양팀 3승 3패 동률. 맞대결 결과조차도 팽팽했던 90년대 두 팀의 승부는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 측면에서도 숱한 명장면과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며 진정한 라이벌전이 무엇인지를 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동부 컨퍼런스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함께 리그를 양분하고 있던 보스턴 셀틱스가 여전히 동부 최강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바로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나쁜 녀석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보스턴의 자리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었던 것. 아이제아 토마스가 본격적으로 리그 정상급 포인트 가드로 올라섰고, 골밑에 빌 레인비어와 더불어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조 두마스와 데니스 로드맨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전력이 급상승한 디트로이트가 어느새 보스턴과 대등한 승부를 펼치기 시작하면서 두 팀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7년 동안 플레이오프에서 5차례 격돌하며 치열한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과격한 플레이를 펼쳤던 디트로이트와 이에 대응하는 보스턴의 맞대결은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격렬한 몸싸움까지 동반된 승부였고, 심지어 리그에서 손꼽히는 거친 플레이의 대명사였던 빌 레인비어와 로버트 패리시는 양팀을 대표해 골밑에서 격투에 가까운 대결을 펼치며 두 팀의 승부에 불을 지폈는데요.
특히 더티한 신경전을 자주 펼쳤던 백인 암살자 레인비어는 노골적으로 보스턴의 에이스 버드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며 고발을 일삼았고 결국 일은 벌어지고 맙니다. 1987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3차전 골밑에서 슛을 시도하던 버드에게 레인비어가 비신사적인 파울을 저질렀고 이에 버드가 격분하자 둘은 서로 몸싸움을 펼치다 결국 주먹질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당시 두 팀은 혈전에 가까운 몸싸움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명승부를 펼쳤는데 2승 2패 동률을 이룬 상황에서 맞이한 시리즈 5차전 경기 종료까지 5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디트로이트가 한 점 앞선 가운데 공 소유권까지 갖고 있는 디트로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국. 하지만 이때 아이제아 토마스의 손을 떠난 인바운드 패스를 버드가 몸을 날려 스틸에 성공했고 골밑으로 침투하던 데니스 존슨에게 패스. 존슨이 경기 종료와 동시에 극적인 위닝 레이업을 성공시키며 보스턴이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냅니다. 이날의 승리를 바탕으로 레리 버드의 37득점 활약과 데니 에인지의 경기 막판 연속 득점에 힘입어 7차전까지 잡아낸 보스턴은 또다시 파이널에 진출. 여전히 동부의 패권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입증해내는데요. 그러나 1987년 대결을 끝으로 버드를 비롯한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노쇠화로 인해 보스턴의 전력은 하향세로 접어들었고 반면에 주전 선수들이 최전성기를 맞으며 배드보이스의 시대를 열어젖힌 디트로이트가 88년과 89년 그리고 91년까지 플레이오프 맞대결에서 3연속 승리를 거두며 새로운 동부의 왕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80년대 후반 보스턴과 디트로이트의 승부는 말 그대로 동부의 최강자 자리를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 사이에 뒤치기는 혈전 그 자체였고 둘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팀이 동부의 제왕이 되는 동부의 결승전과 다름없는 대결이었습니다. 샤킬 오닐의 이적을 기점으로 침체기에 접어든 레이커스를 대신하여 2000년대 서부의 지배자 샌안토니오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른 팀이 있었으니 바로 피닉스 선즈였습니다. 2005년과 2006년 백투백 시즌 MVP를 차지한 당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 스티브 내시를 필두로 아마레 스타더마이어, 숀 메리언 등이 주축이 된 피닉스는 이른바 닭국농구로 불리는 댄토니 감독의 런앤건 전술이 팀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보는 즐거움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하며 2000년대 중반 서부의 강팀으로 올라섭니다. 그 시절 서부의 강팀이 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기존 최강자 샌안토니오와의 만남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였고 그렇게 두 팀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6번의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2000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피닉스는 페니 하더웨이의 마지막 불꽃에 힘입어 디펜딩 챔피언을 업셋하는 이변을 연출했고 2003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샌안토니오가 3년 전의 패배를 그대로 되갚아주며 파이널 우승에 초석이 되는 시리즈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두 팀은 2005년 파이널 진출 길목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시즌 60승 22패를 올리며 서부 전체 승률 1위를 기록한 피닉스와 여기에 3승 모자라며 2번 시드를 차지한 샌안토니오와의 맞대결, 진정한 서부의 최강자 자리를 가리는 승부에서 피닉스는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시리즈 평균 37득점을 올리는 말 그대로 미친 활약을 펼쳤고 내시 역시 평균 23.2득점, 10.6 어시스트 기록으로 MVP의 위용을 뽐냈지만 던컨, 파커, 지노빌리, 빅3가 모두 시리즈 평균 20득점 이상씩을 오르올리는 안정적인 전력을 과시한 샌안토니오에게 4경기 도전을 면치 못했고 내시의 리딩하에 펼치는 화려하고 빠른 피닉스의 스타일이 리그 최고 빅맨 덩컨이 버티고 있는 샌안토니오에게 극악의 상성을 보이며 결국 5경기 만에 시리즈를 내주게 됩니다. 피닉스를 물리치고 파이널에 진출한 샌안토니오는 백투백 우승을 노리던 디트로이트까지 물리치며 통산 3번째 파이널 우승까지 달성. 다시 한번 리그 최강팀 자리에 올라섭니다. 리그 최고 승률을 거두고도 대권 도전에 실패한 피닉스는 스티브 내시가 평균 18.6득점, 11.6 어시스트를 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06-07 시즌 7할이 넘는 높은 승률을 기록하며 2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나섰고 정규 시즌 67승을 올린 강력한 우승 후보 댈러스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골든스테이트에게 덜미를 잡히는 이변이 발생하며 그들은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샌안토니오 스퍼스 역시 마찬가지였고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2년 만에 다시 격돌한 두 팀은 오랫동안 기억될 최고의 명승부를 만들어냅니다. 1차전에서
내시가 코뼈가 부러지면서 피를 흘리는 등 양팀 선수들은 치열함을 넘어 처절할 정도의 경기를 펼쳤고 잦은 몸싸움과 신경전이 오가면서 시리즈는 피지컬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2승 1패 샌안토니오가 리드한 상황에서 운명의 4차전이 펼쳐집니다. 경기 종료 약 20초를 남겨두고 100대 97, 피닉스가 3점 앞선 가운데 내시가 드리블하며 반대 코트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파울 작전이 필요했던 로버트 오리가 강하게 내시를 사이드라인 밖으로 밀쳐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코트 밖 광고판에 몸이 부딪힐 정도의 큰 파울에 피닉스의 보리스 디아우와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격분하며 벤치로부터 달려나와 경기는 양팀 선수들의 몸싸움으로 전개되었는데 문제는 두 선수가 벤치 구역을 벗어나 버린 것. 당시 벤치 구역을 떠날 경우 자동으로 다음 경기 출전 징계를 받는 규칙이 있었던 터라 결국 두 선수는 5차전을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4차전을 결국 승리했지만 팀 내 최고 득점원과 살림꾼 역할을 하던 선수들의 이탈은 피닉스에게 치명적이었고 두 선수의 결장 속에 가장 중요했던 홈 5차전을 아쉽게 넘겨주고 맙니다. 시리즈 분수령이었던 5차전을 잡아낸 샌안토니오는 6차전마저 승리하면서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고 이후 파이널까지 올라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격파하며 파이널 우승까지 달성하는데요. 결국 시리즈 4차전 로버트 오리의 거친 반칙, 그로 인한 디아우와 스타더마이어의 결장은 두 팀의 운명을 바꾸고 말았고 2010년 서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샌안토니오를 4대 0으로 스윕하며 피닉스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절호의 우승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찰스 바클리가 이끌던 90년대 초반 이후 피닉스 선즈가 가장 우승에 근접한 시기였던 2000년대 중반, 훌륭한 성적, 뛰어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었던 데에는 리그 최강자로 불리던 샌안토니오 스퍼스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0년대) 뉴욕 닉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라이벌리는 80년대 보스턴, 디트로이트 관계보다 훨씬 더 과격한 몸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한 관계였는데 그 시작은 1995년 명장 팻 라일리가 뉴욕 닉스 감독직을 그만두고 자신의 재능을 사우스비치로 가져가기로 결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1991년 뉴욕 닉스 합류 이후 유잉, 스탁스, 오클리를 중심으로 끈적끈적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으로 뉴욕을 변화시키며 시카고 불스의 대항마 위치까지 힘을 올려놓았던 팻 라일리는 94-95 시즌 종료 후 닉스와의 재계약 협상에서 단순한 감독이 아닌 닉스 지분 획득과 경영권 참여, 더불어 단장직까지 요구하였고 이를 뉴욕 구단이 거부하자 계약기간 1년을 앞두고 자진 사임을 발표합니다. 이쯤 플레이오프 진출과 탈락을 반복하고 있던 창단 8년차 마이애미 히트는 어정쩡한 구단의 위치를 한 단계 격상시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적임자로 팻 라일리를 선택, 그에게 사장 겸임과 추후 경영진 합류 약속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라일리가 이를 수락하며 마치 그가 뉴욕을 떠나 마이애미로 이적하는 모양새가 되며 묘한 기류가 흐르게 되는데 결국 법정 문제로까지 번진 라일리의 마이애미 행은 결국 두 팀 사이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라일리의 부임 이후 샬럿으로부터 엘리트 빅맨 알론조 모닝까지 영입하면서 조지타운 대학 선후배 패트릭 유잉과 알론조 모닝이라는 리그 정상급 빅맨 간의 라이벌 관계까지 형성되면서 두 팀은 만날 때마다 말 그대로 불꽃 튀는 경기를 펼치는데요. 동부 컨퍼런스 최강 골밑을 갖춘 만큼 뉴욕과 마이애미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연속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격돌하였고 경기마다 몸싸움과 징계가 상수가 될 만큼 치열한 라이벌전을 선보였는데 팻 라일리의 이적 이후 두 팀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첫 격돌하게 된 1997년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5차전에서 결국 일은 터지고 맙니다. 자유투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 뉴욕의 찰리 워드가 마이애미의 PJ 브라운을 박스아웃하는 과정에서 워드의 과한 액션에 화가 난 브라운이 워드를 거꾸로 들어서 코트에 던져버리는 고급 레슬링 기술을 선보이며 몸싸움이 펼쳐졌고 평소 상대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던 양팀 선수들이 폭발하며 싸움은 단체전으로 번집니다. 이듬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또다시 격돌한 뉴욕과 마이애미, 이번에는 몸싸움에 멈추지 않고 주먹 다짐까지 벌이는데 주인공은 알론조 모닝과 레리 존슨이었습니다.
과거 샬럿 호네츠에서 한솥밥을 먹던 두 선수는 모닝의 마이애미 이적의 결정적 이유이기도 했던 재계약 과정에서 구단의 차별 대우로 인해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는데 4차전 도중 몸싸움을 벌이던 두 선수는 서로를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평소 두 선수 모두 승부욕이 넘치고 다혈질인 캐릭터였던 만큼 둘은 UFC 못지않은 주먹질을 선보였고, 이 와중에 벤 건디 뉴욕 감독이 싸움을 말리려다 넘어지면서 선수들 사이에서 끌려다니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만날 때마다 이른바 혈전을 펼친 두 팀의 승부는 결과적으로 뉴욕의 승리로 끝을 맺었는데, 1997년만 마이애미가 승리했을 뿐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연속 시리즈 승리는 뉴욕 닉스의 몫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절정은 1999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였는데 MVP 투표 2위, 올해의 수비수 타이틀에 빛나는 알론조 모닝을 앞세워 1번 시드를 차지한 마이애미 히트와 8번 시드로 겨우 막차를 탄 뉴욕 닉스 간의 당시 맞대결에서 뉴욕은 5차전 종료 직전 앨런 휴스턴의 위닝 버저비터 끝에 마이애미 히트를 격침시키며 역사상 두 번째 8번 시드 업셋팀이 되었고, 이후 애틀란타와 인디애나까지 연거푸 물리치며 파이널까지 진출, 동화 같은 8번 시드의 기억을 쓴 팀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서부의 지배자가 곧 리그의 지배자가 되던 2000년대 초반, 1998년 마이클 조던의 은퇴 후 급속도로 진행된 서구 동조의 흐름 속에 무주공산이 된 리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타난 팀들이 있었으니 바로 LA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였고, 그 중심에는 리그 최고 빅맨 샤킬 오닐과 팀 덩컨이 있었습니다. 1997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되어 데뷔 시즌 신인왕 수상과 함께 올 NBA 퍼스트팀 입성까지 성공한 팀 덩컨의 등장은 샌안토니오 스퍼스 구단의 위상을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고, 영광의 80년대를 뒤로한 채 침체기를 걷고 있던 레이커스 역시 코비 브라이언트의 성장과 더불어 샤킬 오닐의 최전성기가 맞물리면서 우승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빅맨 포지션을 넘어 리그 최고 선수로 평가받던 두 선수의 존재로 인해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의 플레이오프 승부는 사실상의 파이널로 평가받았고, 그 시작은 1999년이었습니다. 98-99 시즌 던컨, 로빈슨, 트윈타워를 앞세워 리그 1위를 거머쥔 샌안토니오는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레이커스를 만났고, 시리즈 평균 29득점, 10.8 리바운드를 기록한 던컨이 오늘과의 골밑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며 샌안토니오는 4경기 만에 시리즈를 매조지합니다. 기세를 올린 샌안토니오는 파이널에서 뉴욕 닉스까지 물리치며 프랜차이즈 첫 파이널 우승까지 달성. 던컨 역시 데뷔 2년 만에 파이널 MVP까지 차지하며 역대급 커리어의 시작을 알립니다. 던컨과의 맞대결에서 자존심을 구긴 오닐은 99-00 시즌 평균 29.7득점, 13.6 리바운드의 성적으로 시즌 MVP 수상, 그리고 레이커스를 파이널 우승으로 이끈과 동시에 파이널 MVP까지 들어올리며 리그 최고 선수의 등급,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했고, 이듬해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다시 만난 팀 던컨과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이번에는 자신들이 4경기 만에 시리즈를 끝내며 완벽한 복수에 성공합니다. 2002년 서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레이커스를 다시 만난 샌안토니오는 해당 시즌 MVP를 차지한 던컨이 시리즈 평균 29득점, 17.2 리바운드라는 괴물같은 스탯을 찍으며 복수에 나섰지만 파이널 MVP 2연패의 저력을 보여준 오닐, 그리고 어느덧 리그 최고 가드 반열에 올라선 코비 브라이언트의 활약에 힘입어 좌절하고 맙니다. 2년 연속 레이커스에게 탈락의 쓴맛을 맛본 샌안토니오에게 3년 연속 패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2003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당시 백투백 시즌 MVP를 거머쥔 던컨의 독보적인 활약 속에 파커와 지노빌리가 던컨의 뒤를 받쳐주며 3핏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레이커스를 상대로 복수에 성공합니다. 200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4번의 만남, 서로 2승 2패를 주고받은 양팀은 2004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또다시 격돌하였고, 이번에는 레이커스가 갚아줄 차례였습니다. 지난해 패배를 되갚아주기 위해 게리 페이튼, 칼 말론을 영입하며 이른바 전당포 라인업을 구축한 레이커스가 승부의 분수령이었던 5차전 0.4초를 남겨두고 터진 데릭 피셔의 위닝샷에 힘입어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끝에 시리즈 4승 2패 전적으로 샌안토니오를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팀이 모두 파이널 우승까지 차지했던 것과 달리
파이널에 진출한 레이커스는 배드보이스 2기를 결성한 디트로이트에게 시리즈 내내 실망스러운 모습만 연출하며 패배하고 마는데요. 두 팀 간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는 징크스가 깨진 2004년 파이널을 끝으로 오닐이 마이애미로 이적하면서 2000년대 초반 서부와 리그의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던 두 팀의 대결은 일단락되었고, 이후 두 팀의 대결은 코비 브라이언트의 홀로 서기가 성공한 2008년이 되어서야 다시 펼쳐집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보스턴 셀틱스의 80년대 동부천하는 버드, 맥케이를 비롯한 주전들의 부상과 노쇠화가 진행되며 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균열을 뚫고 새로운 동부의 강자로 올라선 두 팀이 있었고, 그들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시카고 불스였습니다. 80년대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의 라이벌 매치는 1984년 마이클 조던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1984년 드래프트 전체 3번 픽으로 시카고 불스에 입단한 조던은 데뷔 첫 해부터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치며 신인이지만 1985년 NBA 올스타전에 스타팅 선수로 참가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이때 함께 올스타로 선발된 디트로이트의 에이스 아이자 토마스가 일부러 조던에게 공을 패스해주지 않았다는 이른바 프리즈 아웃 구설수가 언론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물론 단순한 추측성 기사에 불과했지만 둘의 사이에는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어진 정규 시즌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조던이 49득점, 15리바운드를 기록하는 원맨쇼를 펼치며 토마스의 프리즈 아웃에 대한 복수에 성공하는 그림이 그려지자 둘의 관계에 대한 루머는 커져만 갑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두 스타 사이에 악연과 같은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구도는 둘의 소속팀 시카고와 디트로이트로 번지기 시작했지만, 전력 차로 인해 플레이오프에서 두 팀은 좀처럼 만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1987년 드래프트를 통해 합류한 스카티 피펜의 등장, 1988년 시즌 MVP를 거머쥔 마이클 조던의 리그 넘버원 선수로의 등극, 그리고 1989년 필 잭슨 감독의 부임 등으로 시카고 불스의 전력이 급성장하며 디트로이트와 시카고는 매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하였고, 질긴 2년의 시작은 1988년이었습니다. 리더였던 포인트 가드 아이자 토마스를 중심으로 조 두마스, 비니 존슨, 빌 레인비어, 데니스 로드맨 등 기량 면에서도 리그 정상권이었던 그들은 당시 관대했던 심판 판정을 이용하여 몸싸움을 방불케 하는 과격하고 거친 수비까지 펼치며 상대팀을 짜증나게 만들었는데, 시카고를 만난 그들의 타겟은 당연히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훗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드림팀의 감독으로도 임명되는 명장 척 데일리 감독은 시리즈 시작 전부터 일명 조던 룰이라는 마이클 조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두 팀의 신경전은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조던 룰은 간단했습니다. 조던이 공을 잡으면 무조건 둘 이상의 더블팀이 붙고, 조던이 돌파를 시도하면 거친 반칙으로 조던의 길을 꺾어 놓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즉, 파울이 되어도 좋으니 조던을 거칠게 수비해 조던을 지치게 만드는 전략이었는데, 실제로 조던이 공을 잡으면 밀치고 때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목을 잡아 비틀기까지 하는 역사상 가장 더티하고 악명 높은 전술이라고 할 수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중 견제를 받은 조던은 매경기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4쿼터가 되자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전력상 우위를 갖고 있는 디트로이트가 승부처에서 결국 경기를 잡아내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1988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4승 1패, 1989년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4승 2패로 시리즈를 가져갑니다. 89-90 시즌을 앞두고 감독으로 부임한 필 잭슨이 도입한 트라이앵글 오펜스 전술로 인해 조던에게만 과중하게 보여되던 역할이 피펜, 그랜트에게 분산되며 시카고 불스는 팀적으로 더 강해졌고, 그들은 또다시 만난 디트로이트와의 컨퍼런스 파이널 시리즈에서 6차전까지 3승 3패 시리즈 타이를 이루며 드디어 디트로이트라는 산을 넘을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7차전을 앞두고 피펜이 원인 불명의 두통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했고, 그는 경기 출전을 강행했지만 두통의 여파로 인해 야투 10개를 던져 1개만 성공시키는 심각한 야투 난조를 보이며 2득점에 그쳤는데, 이는 조던 원맨팀에서 벗어나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나고 있던 시카고 불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7차전 접전 끝에 또다시 두 팀의 승부는 디트로이트의 승리로 끝이 났고,
디트로이트는 파이널에서 포틀랜드까지 물리치며 리핏의 성공, 구단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만나 모두 패배, 90-91 시즌을 앞둔 시카고 불스와 마이클 조던의 시즌 목표는 우승이 아닌 타도 디트로이트였고, 완벽하게 선수들이 트라이앵글 오펜스 전술에 녹아들며 리그 최강 전력을 과시, 파죽지세로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한 그들의 앞에는 또다시 나쁜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연패 이후 네 번째 만남, 또다시 디트로이트 징크스가 떠오르는 맞대결이었지만 더 이상 시카고 불스는 과거의 그들이 아니었고, 주축 선수들의 기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던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조던과 시카고는 시리즈 내내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보여주며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일관하던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4대0 수입에 성공, 지난 3년 동안의 아픔을 완벽하게 되갚아주며 3전 4기 끝에 디트로이트라는 벽을 넘어섭니다. 한편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시리즈에서는 논란의 장면이 나왔는데, 바로 마지막 경기였던 4차전에서 시카고의 승리가 유력해지자 디트로이트 팬들은 서부 컨퍼런스에서 파이널 진출이 유력한 레이커스 선수들에게 파이널에 가서 라이벌 시카고를 대신 이겨달라는 의미로 고 LA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선수들이 여기에 합세했다는 점인데, 팬들의 구호에 맞춰 아이제아 토마스가 흥겨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디트로이트 선수들이 악수도 거부한 채 경기장에서 떠나버렸고, 실력뿐만 아니라 경기 매너에서조차 패배한 배드보이스는 3핏 실패와 함께 이후 서서히 암흑기에 접어들고 맙니다. 반면에 구단 최초로 파이널에 진출한 조던과 시카고 불스는 이어진 파이널에서 레이커스를 물리치고 프랜차이즈 첫 우승이자 이어진 90년대 시카고 불스 왕조의 시작을 알렸고, 파이널에서 평균 31.2득점을 기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친 마이클 조던은 파이널 MVP까지 거머쥐며 역대 최고 선수를 향한 신화 같은 커리어의 시작을 알립니다. 보스턴 셀틱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라이벌 관계는 NBA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데, 일반적인 라이벌리가 두 팀이 모두 속칭 잘나가는 특정 시기에 한정되는 것인데 반해 보스턴과 필라델피아는 전통적으로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두 도시를 연고로 하는 팀답게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길목마다 격돌하게 됩니다. 1950년대 시라큐스 내셔널스 시절부터 시작된 두 팀 간의 플레이오프 맞대결은 지금까지 무려 22회로 이는 NBA 역대 신기록이기도 한데요. 1950년대 무려 6차례나 만나 사이좋게 3승 3패씩을 나눠 가졌던 두 팀의 매치업은 1960년대 들어 세계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두 선수로 인해 더 뜨거워졌는데, 바로 역대 가장 위대한 센터로 평가받는 빌 러셀과 윌트 체인벌린이 그 주인공입니다. 모든 팬들과 언론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고대 괴수 두 명의 만남은 그러나 분위기에 비해 일방적인 경기 결과를 낳았는데, 빌 러셀, 밥 쿠지, 샘 존스, 존 하블리책 등 리그 최강 전력의 보스턴은 60년대 필라델피아와의 플레이오프 맞대결 6회 가운데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하며 파이널 8연패에 대업을 이루었고, 반면에 체인벌린이 버틴 필라델피아는 고비마다 번번이 보스턴에게 무너지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나마 위안이었다면 유일하게 승리했던 1967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시리즈를 발판 삼아 결국 파이널에서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까지 물리치며 필라델피아가 명고지 이전 이후 첫 우승을 달성했다는 사실인데요. 이후 두 팀은 1980년대 초중반 또다시 양 팀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동부에 패권을 두고 격돌하는데, 바로 80년대 최고 스타이자 최고의 백인 선수인 레리 버드, 그리고 NBA의 본격적인 슬램덩크 시대를 열어젖힌 닥터 제이, 줄리어스 어빙이었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이기도 했던 두 선수가 이끄는 보스턴과 필라델피아는 1980년부터 1985년까지 무려 4번이나 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하였고 서로 2승 2패씩을 나눠 가졌는데, 이 중 최고의 명승부는 단연 1981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이었습니다. 7차전까지 펼쳐진 당시 시리즈는 7경기 가운데 무려 5경기나 2점 차 이내 승부가 펼쳐지며 매 경기가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4차전까지 3승 1패 절대적 우위를 지키고 있던 필라델피아가 무난하게 올라가리라 예상되던 시리즈는 불굴의 투지를 보여준 보스턴에 의해 결국 7차전까지 이어졌고,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겨두고 퍼진 버드의 미드레인지 점퍼가 결승골이 되면서 보스턴이 한 점차 승리를 거두며 파이널에 진출. 파이널에서 휴스턴 로켓츠까지 물리치며 파이널 우승까지 거머쥡니다. 레리 버드와 줄리어스 어빙의 시대 이후 두 팀 모두 예전만 못한 전력을 보여주는 바람에 한동안 플레이오프에서의 만남이 좀처럼 성사되지 못했는데 2010년대 들어서 보스턴과 필라델피아가 다시 동부의 강으로 올라서면서 잦은 맞대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호각을 이루던 1980년대와 달리 최근 6년간 3번의 맞대결 포함 2000년대 이후 만난 5번의 대결은 모두 한 팀의 일방적인 승리가 이어지고 있고 그 주인공은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1990년대) NBA를 지배했던 단 2개의 키워드, 시카고 불스와 마이클 조던.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 시대의 지배자가 등장하면 그로 인한 피해자 역시 생기기 마련인데 만년 2인자에 머물러야 했던 클라이드 드렉슬러의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끝내 조던의 벽을 넘지 못한 찰스 바클리의 피닉스 선즈, 그리고 2년 연속 맞붙어서 역사에 남을 만한 명승부를 펼쳤지만 끝내 우승 반지를 끼지 못한 스탁턴 말론 콤비의 유타 재즈 등이 대표적인 조던과 불스 왕조의 피해자들인데요. 그러나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파이널 무대를 밟아보는데 성공한 이들과 달리 조던이 코트에 있을 때는 파이널 진출조차 언감생심이었던 비운의 팀이 있었으니 바로 90년대 뉴욕 닉스였습니다. 1991년 명장 팻 라일리 감독의 부임 이후 간판 스타 패트릭 유잉을 필두로 존 스탁스, 앤서니 메이슨, 찰스 오클리 등이 주축이 된 뉴욕 닉스는 피지컬을 앞세운 끈적끈적한 농구를 통해 오랜 암흑기를 떨쳐내고 동부의 강으로 발돋움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조던, 시카고 불스와 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 양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이자 사적으로도 절친한 사이이기도 했던 마이클 조던과 패트릭 유잉은 역대 최고의 NCAA 파이널로 회자되는 1982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조지타운 대학 간의 세기의 대결 이후 줄곧 라이벌로 불리어왔고 두 팀의 벤치에는 역대 최고의 명장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필 잭슨과 팻 라일리가 앉아 있었기에 두 팀의 격돌은 팬들과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고 기대대로 매 시리즈 치열한 승부와 명경기를 연출합니다. 1989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2승 4패, 1991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시리즈 스코어 0승 3패로 짓밟혔던 닉스는 그러나 다시 만난 1992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디펜딩 챔피언을 7차전 벼랑 끝 승부까지 몰고 갔고 정규 시즌 60승 22패를 기록하며 불스를 제치고 동부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던 1993년에는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불스에게 초반 2연승을 거두는 등 그들을 또 한 번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했지만 언제나 결국 승리는 조던과 시카고 불스의 몫이었고 결국 4번의 시리즈 모두 시카고 불스가 승리를 거두며 3핏의 초석을 닦습니다. 조던이 잠정 은퇴를 선언한 1994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다시 만난 두 팀은 3차전 당시 NBA 총재였던 데이비드 스턴 총재가 앉은 바로 앞자리에서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치열하게 격돌하였고 뉴욕 닉스는 7차전 접전 끝에 드디어 시카고 불스를 누르고 고대하던 파이널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조던이 복귀한 1996년의 시카고는 전혀 다른 팀이었고 단일 시즌 72승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팀으로 등극한 시카고 불스는 뉴욕 닉스를 상대로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4승 1패로 곧바로 복수에 성공하며 두 번째 3핏을 향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조던의 시대였던 1989년부터 1996년까지 8년 동안 무려 6번 격돌한 두 팀의 승부에서 뉴욕 닉스가 승리를 거둔 시리즈는 단 한 번, 그것도 조던이 야구 배트를 잡던 시기였고 뉴욕은 조던과 함께하는 시카고 불스에게 전패라는 치욕의 역사를 남기는데요. 1996년 여름 FA로 풀린 조던을 빼앗아 오려고 했을 정도로 조던 공포증에 시달리던 뉴욕은 조던이 은퇴를 선언한 다음 시즌인 1999년이 되어서야 다시 한번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었고 그렇게 90년대 치열하게 맞붙었던 시카고 불스와 뉴욕 닉스의 라이벌전은 마이클 조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4년 여름 앞으로 NBA 리그 판도를 뒤흔들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자신의 재능을 사우스비치로 가져갔던 르브론 제임스가
I'm coming home 한마디와 함께 클리블랜드로 복귀를 선언한 것,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새롭게 부임한 스티븐 커 감독이 3점 슛을 극대화하는 스몰 라인업을 구사하며 스테판 커리에게 리딩보다 득점, 특히 3점 슛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술을 결정한 것입니다. 스테판 커리와 클레이 탐슨, 이른바 스플래시 브라더스를 앞세워 최강 화력을 선보이며 리그의 패러다임까지 바꿔버린 골든스테이트와 홀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일기 시절과 달리 카이리 어빙, 케빈 러브라는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한 르브론이 이끄는 클리블랜드는 각각 서부와 동부의 최강자로 등극했고, 두 팀은 2015년 파이널에서 첫 대결을 펼칩니다. 클리블랜드는 르브론이 역대급 파이널 퍼포먼스를 펼쳤지만 어빙과 러브의 부상으로 인해 전력 공백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고,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던 커리, 탐슨, 그리고 전성기의 그린으로 구성된 역대 최강의 백코트진을 갖췄던 골든스테이트는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시리즈 내내 전력상 우위를 과시하며 40년 만에 파이널 우승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리즈가 4년 연속 파이널 맞대결의 서막이 될 줄을 말이죠. 2016년 파이널에서 다시 만난 두 팀.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시작 전부터 시리즈는 골든스테이트의 우세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시즌 동안 402개의 3점 슛을 성공시키며 역대 최초의 만장일치 MVP를 손에 쥔 커리를 앞세워 정규 시즌 73승 신기록까지 작성한 골든스테이트의 전력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 시리즈는 예상대로 골든스테이트가 4차전까지 3승 1패로 앞서며 무난하게 리핏에 성공하는 분위기로 흘렀지만, 클리블랜드가 5차전부터 0%의 기적을 쓰기 시작했고, 특히 7차전에서 르브론 제임스의 더 블락과 카이리 어빙의 더 3로 대표되는 최고의 명승부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구단 첫 우승이자 52년 만에 클리블랜드 도시 스포츠 팬들에게 우승이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두 시즌 연속 파이널 격돌 끝에 1승 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한 서부 최강 골든스테이트와 동부 최강 클리블랜드, 그리고 두 팀을 상징하는 에이스 르브론과 커리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슈퍼스타 대결 구도, 또한 두 번의 파이널에서 명승부를 만들어낸 스토리까지 갖추면서 팬들과 미디어는 오랜만에 나온 팽팽한 전력의 두 팀 간의 라이벌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전력의 균형추는 2016년 여름 일어난 또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바로 지구 1옵션 케빈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로 이적한 것. 직전 시즌 73승 팀에 리그 최고의 공격 머신이 합류한다는 것은 리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슈퍼팀의 탄생을 의미하였고, 그렇게 2017년과 2018년 파이널에서 또다시 맞붙은 두 팀의 승부는 골든스테이트의 비교적 손쉬운 우승으로 마무리됩니다.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전무후무한 4연속 파이널 매치업이라는 기록을 남긴 골든스테이트와 클리블랜드의 라이벌전은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 케빈 듀란트라는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모두 활약한 시리즈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라이벌리와 달리 그 무대가 파이널이었다는 점, 그리고 두 팀의 대결로 인해 NBA가 또 한 번의 중흥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결과를 넘어 리그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승부였습니다. LA 레이커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라이벌리는 두 팀이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구단일 뿐만 아니라 보스턴과 LA라는 극명하게 다른 두 도시를 연고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팀이 모두 총 18회와 17회로 파이널 최다 우승 1, 2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최고의 명문 구단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NBA에 국한된 것이 아닌 미국 스포츠 최고의 라이벌 관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2번의 파이널 맞대결을 경험한 두 팀의 라이벌 관계는 1960년대 빌 러셀과 윌트 체인벌린으로부터 본격화되어 80년대 레리 버드와 매직 존슨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며 절정에 다다랐고, 2000년대 폴 피어스와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바톤을 이어받으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엘진 베일러와 제리 웨스트라는 리그 최고의 포워드와 가드, 거기에다가 괴물센터 윌트 체인벌린까지 합류시키며 스타 군단을 구축한 레이커스와 빌 러셀, 밥 구지, 샘 존스 등 리그 최강 전력을 갖춘 보스턴의 60년대 맞대결은 화려한 라인업에 비해 결과는 언제나 일방적인 보스턴의 완승으로 끝이 났고, 코비, 가솔 콤비의 레이커스와 가넷, 피어스, 알렌, 딕스리가 이끄는 보스턴이 맞붙은 2008년과 2010년 파이널은 연속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라이벌로 불리기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레이커스와 셀틱스가
최고의 라이벌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80년대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라는 세기의 라이벌리를 형성했던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직도 역대 NCAA 경기 최고 시청률로 남아있는 1979년 NCAA 파이널에서의 격돌을 시작으로 위대한 라이벌리에 서막을 올린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 당시 파이널에서 미시간 주립대를 우승으로 이끌며 첫 승리를 거둔 건 매직이었지만 79-80 시즌 나란히 리그에 데뷔한 두 선수 가운데 신인왕을 수상한 건 레리 버드였습니다. 이에 매직이 버드보다 먼저 1980년 파이널에서 우승과 함께 역대 신인 최초의 파이널 MVP를 거머쥐자 버드가 이듬해 1981년 파이널에서 우승하며 응수하는데요. 매직은 곧바로 1982년 파이널에서 또다시 파이널 MVP 수상과 함께 두 번째 파이널 우승까지 거머쥐며 한 발 앞서 나갔고, 뒤처질 수 없었던 버드는 83-84 시즌 24.2득점, 10.1 리바운드를 올리며 시즌 MVP를 수상, 매직보다 먼저 리그 최고 선수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리그 데뷔 이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올린 두 선수는 흑인과 백인이라는 구도, 화려한 쇼타임 플레이와 견고하면서도 조직적인 플레이라는 극과 극의 팀 컬러, 대표적인 빅마켓 구단이자 1960년대부터 치러진 수많은 파이널 맞대결 기록을 가진 레이커스와 셀틱스의 에이스라는 사실, 심지어 32번과 33번을 달고 뛴다는 점까지 둘은 라이벌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고, 그들은 비로소 1984년을 시작으로 1985년 그리고 1987년까지 3번의 파이널 맞대결을 펼칩니다. 역대 최고의 파이널로 기억되는 1984년 파이널에서 시리즈 평균 27.4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한 버드가 7차전 접전 끝에 보스턴을 파이널 우승으로 이끈과 동시에 파이널 MVP까지 거머쥐자 이듬해 파이널에서 레이커스가 6경기 만에 시리즈를 잡아내며 매직은 지난해 패배의 아픔을 되갚아주는데요. 하지만 파이널 MVP의 주인공은 카림 압둘자바였고, 완벽한 복수가 필요했던 매직은 1987년 파이널에서 다시 만난 버드와 보스턴을 상대로 4차전 베이비 스카이 훅슛으로 대표되는 역대급 퍼포먼스를 펼친 끝에 파이널 MVP 트로피를 차지합니다. 80년대 3번의 파이널 맞대결 승부는 결국 매직의 레이커스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며 끝을 맺었지만, 레이커스와 셀틱스의 라이벌 매치업, 특히 매직과 버드의 라이벌리는 단순한 승패를 가리는 승부를 뛰어넘어 침체기를 겪고 있던 NBA를 미국 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모두가 승자로 기록된 진정한 의미의 라이벌전이었습니다.